해보겠습니다. 필요한 파일은요, 어저께 우리 마지막에 사용했던 수학 삼각 통계함수라는 파일이 필요합니다. 수학 삼각 통계함수요. 챕터 3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판매 수량 워크시트에서. 시트 확인해 주시고요. 판매 수량 워크시트에서입니다. 여기서는 let과 average와 ifs 함수를 사용하는 좀 그런 어려운 문제인데, 아마 이런 문제는 그 익스퍼트 시험에 나올 것 같고요. 엑셀 익스퍼트 시험 대비해서 노는 문제가 함수를 뭐 세 개씩 같이 쓰고 이런 문제는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일단 ifs 함수는 조건 1을 만족할 때 뭐 하고, 조건 2를 만족할 때 뭐 하고, 조건 3를 만족할 때 뭐 하고 이런 함수였고요. 그리고 let 함수 같은 경우는 어저께 잠깐 설명했던 것 같은데 let은 그 이름 정의해가지고 계산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수식의 이름 정의로 그 이름 정의에서 수식에서 불러 쓰지 않습니까? 근데 let 함수를 통해서 이름을 정의해서 그 이름 범위를 바로 수식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이름 정의를 그냥 수식을 통해서 바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 이름, 그 이름으로 지정할 그 범위, 이름, 뭐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이름 2를 지정할 수도 있고 또는 이름 2 그리고 이름 범위, 이름 2 범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계산 또는 이름 3, 뭐 이름 3 범위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let 함수를 쓸게요. K4셀에 와서 판매 수량 워크시트 K4셀에 와서 152페이지 문제를 풀어보고 있습니다. 는 let을 더블 클릭 복잡한 함수니까 괄호가 열리면 컨트롤 A로 함수 마법사를 불러주세요. 복잡한 문제입니다. 마법사를 꼭 불러주세요. 시험 시에도 컨트롤 A 눌리거나 이 fx 다 눌러서 마법사를 써서 보세요. 이 렛 함수는 아마 아까 얘기했듯이 익스퍼트 시험 쪽에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익스퍼트 시험에 좀 어려운 함수 문제들이 끼어 있거든요. 엄청 이렇게 많이 같이 쓰는 문제는 좀 복잡하긴 해요. 그래서 먼저 이름을 정의할 건데요. 이름 원 같은 경우는 어, 여기에 그 판매 수량의 평균이 전체 평균의 만을 부여한 값 이상이면 A. 근데 각 도서의 판매 부수 평균을 평균이라고 이름 정의하고 또 전체 판매 부수의 평균을 전체 평균이라고 이름 할당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문제에서. 그럼 이름 1은 먼저 평균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렛 함수를 불렀고 이름 1은 평균이라고 적어주고 그 이름으로 이제 사용할 그 범위나 값이거든요. 값 또는 범위라고 할게요. 이름 값 또는 범위. 근데 어, 이게 에버리지가 필요해요. 여기서 이름으로 사용할 값이 이 첫 번째 이 사람이 아니고 이 책의 첫 번째 이 도서의 평균, 이 도서의 판매 부수 평균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에버리지가 들어갑니다.
에버리지 괄호 열고 그리고 못타 넣으시면 안 됩니다. 에버리지 괄호 열었으면 여기 1월, 2월, 3월, 4월, 6월까지를 이 첫 번째 책에 이 The Girl on the Metal Box 하는 이 책의 판매량을 쭉 잡아주세요. 에버리지 괄호 안에서. E4에서부터 J4까지입니다. 그리고 괄호 닫고. 그 다음에 밑에는 또 이름 2를 정의할 건데요. 이름 2는 전체 평균입니다. 어저께 제가 뭐 잘못했었냐면 여기서 별대 참조를 안 했더라고요. 그 절대 참조 하나 안 한 것 때문에 계산이 올바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이름 수는 전체 평균이고 여기에 이름 값 2에는 또 두 번째 에버리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152페이지 문제에서 그 전체 판매 부수의 평균을 전체 평균이라고 이름 할당합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또 에버리지를 써가지고 전체 판매 부수의 평균을 구해야 돼요. 바로 에버리지 괄호 열어서 전체 토탈 범위를 다 잡아야 되는데요. 판매 부수에. 그러니까 1포에서부터 J35까지죠. 근데 여기를 절대 참조를 꼭 해야 돼요. F4는. 여기는 또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이 전체 토탈 평균이. 그 위에 이거는 상대 참조가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책의 평균은 내려갈 때마다 상대적으로 같이 내려가는 게 맞죠. 그 다음 책의 평균, 그 다음 책의 평균으로 가는 게 맞지만 전체 평균 같은 경우는 토탈 평균은 이 전체 범위가 같이 밑으로 내려오고 하면 평균이 달라져 버리면은 밑에 이제 막 빈 셀들을 참조하고 그러면 다 엉망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여기를 절대 참조하는 게 중요합니다. 잡자마자 E4에서부터 J35는 F4 눌러가지고 달러 붙이는 거야.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할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름 정의하는 거니까지 하면 됐고, 이름 1은 이거고, 이름 2는 이거다 이렇게 정의를 해준 거예요. 그럼 이런 거를 이제 여기 수식, 진짜 계산식에서 이제 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도 계산, 뭐 또는 이제 이름 3잖아요. 근데 계산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ifs 함수를 써가지고. ifs가 조건 1을 만족할 때 뭐 하고, 조건 2를 만족할 때 뭐 하고, 조건 3 만족할 때 뭐 하고, 이런 함수니까, 여기서 이제 ifs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ifs, 괄호 열고, 그리고 ifs 괄호 열었으면은, 여기 ifs 괄호 안으로 들어오는 게 좋을 겁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워낙에 ifs 함수도 많이 들어가는 함수잖아요, 괄호 안에. 그래서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가로를 꼭 여시고, 이프스 가로를 꼭 여시고,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익스퍼트 시험에 나올 겁니다, 이번에는. 우리는 어소시에이트 시험 위주잖아요. 근데 아마 이 문제는 익스퍼트 시험에 나올 문제입니다. 이프스로 이동, 가로 안으로 오면 돼요, 수직 입력 쪽에서. 그리고 로지컬 테스트에는, 이제 조건 1이 평균이 그 전체 평균의 만을 부여한 값 이상이니라고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름 정의해놨기 때문에 ifs 가로 안에 이렇게 들어왔으면 여기 조건 1에서 이름을 쓰면 돼요. 평균이라는 이름을 쓰면 되고 평균이 크거나 같니 전체 평균이라고 또 이름 정의해놨으니까 전체 평균의 만을 부여한 값이니까 플러스 만 하면 되죠. 이렇습니다. 이게 조건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름 원투를 정의해놨기 때문에 이 조건에서 이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복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이 또 5천을 부여한 값 이상이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복사를 해놓을게요. 컨트롤 C. 복사를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value if true일 때 뭐라고요? A. A. A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잠깐 A라고 돌려줘라. 땅땅부터가 붙겠죠. 그 다음에 테스트 2에는 또 붙여넣기를 또 해요. 컨트롤 V를 또 하고, 그러니까 이거 복사한 것을 붙여넣기를 하고, 5천.
그래서 여기 5천으로 바꿨죠. 그러면 B로 하면 되고요. B. 그리고 조건 3. 조건 3는 뭐죠? 조건 3는 그냥 평균 이상이면 C. 네, 그 외에는 공백,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냥 이제 다시 또 컨트롤 V를 또 해요. 컨트롤 V를 또 한 다음에 뒤에 만을 지우면 돼요. 플러스 만을 지우면 조건 3가 되는 거죠. 그냥 평균이 전체 평균 이상이면 C다. 예. 플러스 만은 지우고 내려가서 탭키를 눌러서 내려가서 C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외에는 싹 다 뭐 공백이다 라고 한 거였거든요. 네, 그러면 그 외라는 거는 이제 뭐 작다로 바꿔주면 되죠. 이거를 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 아까 컨트롤 V를 또 한 다음에 플러스 많은 치우고 뭐 작다로 바꿔주면 되죠. 그 외가 다 이거니까 작으면 아니면 솔직히 그 외에는 나머지 싹 다는 true로 그냥 이렇게 받을 수도 있거든요. true라고 넣어도 나머지 들어오는 값에 대해서는 다 뭐 어떻게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걸 적기 귀찮으면 true라고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가서 공백은 쌍따옴표 두 개입니다. 큰 따옴표 연달아 두 개 찍으면 공백 아무거나 안 들어간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확인하면 뭐라 할 건데요. 괄호가 안 맞아서 괄호 닫을 거냐고 바깥쪽에 이 렛에 대한 괄호 닫을 거냐고 뭐라 할 건데요. yes 하면 됩니다. 확인하고 yes 하고 채우기를 해보세요. 처음에는 공백이지만 이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해서 채워보면 A, B, C 뭐 그런 게 잘 나오는지 이렇게 나왔습니까? 복잡한 문제는 점에서 맞추기 힘들 건데요. 제일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이 지금 익스퍼트 내용까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뒤에 또 오늘 뭐 나오는 뭐 엑스루거 함수나 이런 것들도 뭐 익스퍼트 그 시험 쪽에서 나오는 함수들이거든요. 근데 뭐 복잡한 함수 문제는 저도 시험 칠 때 생각이 안 나면은 검토 표시하고 다른 것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두 문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괜히 붙잡고 있지 마시고 시험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절대 붙잡고 있지 마세요. 엑셀이 특히나 시간이 후딱 가거든요. 이거 함수 한두 문제 붙잡고 있으면. 그러니까 뭔가 좀 애매하면 검토 표시해놓고 나중에 사실 더 쉬운 문제들이 훨씬 많아요. 오늘 배우는 함수들이 주로 좀 그런 함수들이 많아요. 158페이지로 제가 보겠습니다. 158페이지에 찾기 참조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Vlookup, Hlookup, Xlookup 이런 함수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필요한 파일을 열어볼게요. 필요한 파일은 이제 2-1 데이터 검색이라는 파일이 필요하네요. 필요한 파일이 2-1 데이터 검색 1이라는 파일이 필요합니다. 편집 사용할 수 있도록 써주시고요. 학기 참조 함수는 Vlookup, Hlookup 이런 함수들, Xlookup까지 시험에 다 나올 수 있고요. 특히 Xlookup이런 거는 이제 익스퍼트 시험에도 아마 나올 거고 Vlookup 이거는 제일 또 빈번하게 나오는 함수거든요. 좀 복잡하긴 하지만 꼭 알아야 될 중요한 함수입니다.
이런 룩업이라는 게 원래 찾는다는 뜻이잖아요. 영어로. 룩업 하면은. 근데 찾을 때 찾는 방향에 따라서 어, V와 H와 이게 그 V 룩업, H 룩업 이런 것이 방향의 차이인데요. 일단 V는 영어로 버티컬의 약자입니다. 버티컬 하면은 뜻이 수직의 뭐 이런 뜻이죠. 그 내용을 찾을 때 수직 방향으로 찾는다. 어떤 표 범위에서 다른 표 범위에서 특정 열에 해당하는 값을 참조해서 들고 온다. 이런 뜻이고요. H가 호라이젠탈 약자고 호라이젠탈 하면 수평의 이런 뜻이거든요. 수평 방향으로 또 내용을 찾는다. 특정 행을 참조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표 범위에서. 어떤 데이터 범위에서 찾아오는 함수들이거든요. 근데 열 방향으로 찾을 건지, 버티컬 방향으로, 아니면 행 방향으로, 호라이젠탈 방향으로 찾을 건지. 그 차이인데, 지금은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이 과목 코드에 따른 과목명을 E7에, 그리고 또 담당 교수를 F7에 이 브이로그 함수도 찾아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험 결과 워크시트에서 지금 그 과목 코드에 따른 과목명이 안 보이거든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어디 있을까요? 과목 코드에 따른 과목명을 찾아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여기 있네요. 과목 코드 시트, 다른 워크시트에 과목명과 교수님 이름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그 다른 워크시트에 있는 표를 참조해야 돼서 더 복잡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아무튼 열 방향으로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올 거냐, 이렇게 학과 코드, 같은 학과 코드들, 같은 과목명들, 교수 이름, 이런 게 열 방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같은 속성 값을 가지는 값들이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돼 있을 때는 버티컬 룩업을 쓴다고.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올 거냐, 이렇게 쓰는 함수가 브이룩업입니다. 해볼게요. 시험 결과 워크시트에서 E7에 와가지고 는 브이룩업 불러보시죠. 는 VLO 는을 쓰고 불러야 돼요. 함수 나만.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열렸을 때 탭키나 더블 클릭해서 괄호가 열렸을 때 함수 마법사를 불러주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컨트롤 A로 괄호가 열렸을 때 하세요. 그래서 이 찾을 값이거든요. lookup value라고 하는데 표의 첫 열에서 찾을 값입니다. lookup value가 첫 열에서 찾을 값은 뭐냐면 바로 이 학과 코드를 찾을 겁니다. 근데 혹시 헷갈리는 사람은 우리가 어차피 표 범위를 그 다른 워크시트에 있는 그 표를 그 잡을 생각이거든요. 밑에 두 번째 그 인수가 표 범위지 않습니까? 찾을 표 범위가 여기 학과 코드 워크시트에 있는 이 표거든요. 그래서 이 표의 첫 열에서 찾을 값이에요. 항상 이 검색할 값이 우리가 나중에 이 과목 코드에 이 표를 다 잡을 예정이고 이쪽에 표 범위에서 그럼 이 표의 첫 열에서 검색할 값이거든요. 항상. 그럼 표의 첫 열에 뭐가 있나를 보고 오면 좋아요. 헷갈린다면. 검색할 값이 뭘까? 헷갈릴 수 있거든요. 내가 참조할 표를 보고 오세요. 표의 첫 열에, 아, 바깥 코드가 있구나. 그럼 다시 여기 시험 결과 워크시트 들어와서 시트명 왔다 갔다 한 거는 그 지우면 돼요. 여기 위에 찍혀 있거나 그런 거는 다 지우면 되고, 그 검색할 값이 과목 코드, 그러니까 학과 코드겠죠? A1, B1 그런 게 적혀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학과 코드. 이 첫 번째 레코드. 학과 코드가 검색할 값입니다. 표의 첫 열에서. 지금 B2가 들어가 있네요. 여기는. 그 다음에 표 범위. 표 범위는 어, 과목 코드 워크시트를 클릭하고 과목 코드 워크시트에 표를 다 잡아주시면 됩니다. 표 범위칸 내려와서 시트 클릭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 표의 모든 범위가 잡힌다는 뜻으로 과목 코드, 이게 표의 이름이 과목 코드고요. 표라서, 표 범위라서 과목 코드 모두 뭐 이렇게 해놨네요.
표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셀 범위를 잡았을 때는요, 절대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F4 이렇게 눌러가지고 달러를 원래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 내려가겠죠. 근데 얘는 표라서요, 그냥 이름이 나오거든요. 잡으면. 이름은 자동으로 절대 참조되기 때문에 달러가 붙어 있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칸. 세 번째 칸은 열 인덱스 번호라고 되어 있죠. 어, 열 번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표에서 값을 추출할 열 번호다. 표의 첫 열의 값은 1번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표에서요, 열이 3개가 있잖아요. 1, 2, 3. 우리가 결과적으로 뭐 가져올 겁니까? 이 B2를 찾아가지고 표의 첫 열에서 찾겠죠. 얘가 아까 여러분이 표의 첫 열에서 찾을 값으로 준 거거든요. 이 첫 번째 검색할 값이. B2 이게 이렇게 찾아지겠죠. 여기서 이렇게요. 그러면 이 레코드 중에서 뭐 가져올 겁니까? 지금은 이 찾은 레코드에서 프로그래밍 언어 이거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번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열 번호는 2번으로. 만약에 교수 이름을 가져올 거면 몇 번으로? 교수명도 옆에서 찾아와야 되잖아요. 교수명을 가져올 거면 열 번호를 몇 번으로 하면 되겠어요? 3번으로 하면은 그 옆에 교수 이름 윤선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B2를 표의 첫 열에서 찾았을 때 우리가 지금 과목명을 가져올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와라 해서 2번으로 넣어주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2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검색할 때 이 B2를 찾을 때 교의 저절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로 찾고 싶으면 false를, 비슷하게 근사치로 찾고 싶으면 true 또는 생략. 근데 B2면 B2 정확하게 찾아야 되잖아요. 딱 맞는 값이 뭐 없는 숫자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슷하게 찾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럴 때는 생략이나 to를 하면 되고, 정확하게는 false를 적거나 false라고 적기 귀찮죠. 그럼 0을 쓰면 돼요. 컴퓨터는 0을 false로 알아듣거든요. 빵을 써보면 false라고 나옵니다. 비슷하게 찾을 때는 true라고 적거나 근사치로 찾을 때는 1을 넣으면 됩니다. 0이 false고 0이 아닌 값, 1, 2, 3, 4 이런 0이 아닌 값들이 true로 인식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0을 쓸게요. 빵. 정확하게 찾으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안 써도 잘 나왔잖아요. 근데 다른 거 채우기 했을 때 이상하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정확하게 찾을 건지 비슷하게 찾을 건지 이것도 잘 결정을 지어 주셔야 됩니다. 생략을 해버리면 무조건 비슷하게 찾는 걸로 가서 밑에 다른 애들이 이상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0을 써주시고 확인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까? 그 학과 코드에 따른 과목명이요. 그리고 담당 교수 이거 구하는 거는요. 이거를 그냥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냐면 다시 또 브이로그에서 똑같이 하기 귀찮죠. 그러면 이거를 옆으로 하나 채우기를 한 다음에 이게 어차피 이름이 참조되고 있어가지고 이름들이 참조되고 있어가지고 어 옆으로 하나 채우기를 옆으로 살짝 하나 채우기를 한 다음에 어 채우기 하면 안 되겠구나. 네. 이상해지네요. 3번으로 바꾸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요. 아 그러면 그냥 있잖아요. 이거를 채우기 하지 마시고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 텍스트 자체를 복사를 하세요. 얘를 선택하고 위에 수식 입력줄에 가서 이 텍스트를 컨트롤 C로 복사를 하세요. 위에 텍스트를 블럭 지정 직접 하셔가지고 수식 입력줄에서 컨트롤 C로 복사를 하시고 그리고 이쪽에 오셔가지고 옆에 바로 옆에 그 F7에 오셔가지고 이거를 지우고 저 때문에 이렇게 잘못 이상하게 된 거 지우고 붙여넣기를 해봐요. 컨트롤 V를 한 다음에 네, 컨트롤 V 이후에 2번을 3번으로 고치는 거예요. 2번을 3번으로만 고치면 돼요. 옆에 칸에 찍고 여기 수식 입력들에서 그 텍스트 지우고 컨트롤 V를 한 다음에 3번으로 고치면 될 것 같네요. 3번으로 고쳐서 컨트롤 V 이후에
엔터를 치면 되죠? 그렇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적는 게 귀찮잖아요. 어차피 3번으로만 바꾸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됐나요? 근데 이 말 그대로 들어가야 돼요. 이 말 그대로. 이 말 그대로 여기 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161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H룩업입니다. 방금은 V룩업을 썼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그 161페이지는 시험 결과 워크시트의 L열에 평가를 구하는 곳이네요. H룩업 함수를 사용해서 평가 기준표가 바로 위에 있죠. 이건 다른 워크시트에 있지 않고 위에 있네요. 이 표를 이용해서 평가를 표시하랍니다. 근데 표를 딱 봤을 때 90점 이상이면 A 등급, 80점 이상이면 B 등급, 70점 이상이면 C 등급 이렇게 돼 있는 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평가 구하는 곳에 아까는 V룩업을 썼었는데 지금은 H룩업이 필요합니다. 왜 H룩업이 필요하냐면 같은 속성값들, 그러니까 같은 총점들, 같은 평가 등급들 이게 행방향으로 이렇게 같은 성질을 가지는 값들이 이렇게 행방향으로 돼 있죠. 같은 총점들, 평가들 이렇게 그래서 같은 속성들이 행방향으로 돼 있으면 H룩업을 쓰는 겁니다. 몇 번째 행에 있는 값을 가져올 거예요. 아까 브이로그업은 열방향으로 돼 있었잖아요. 같은 학과 코드들, 같은 과목명들, 교수 이름들. 이렇게 열방향으로 돼 있으면 버티컬 룩업을 쓰는 거고,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올 거니 하는. 근데 지금은 행방향으로 누워 있잖아요. 같은 속성 값이 이렇게 총점 평가가 이렇게 행방향으로 돼 있으면 H 룩업을 쓰는 거예요. 몇 번째 행에 있는 값을 가져올 거냐. 그래서 H 룩업을 여기서 불러보겠습니다. L7에 와가지고. 는 H 룩업. H룩업을 더블 클릭해서 괄호가 열리면 또 함수 마법사도 불러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괄호가 열렸을 때 컨트롤 A로 함수 마법사를 불러주세요. 그래서 검색할 값은 뭐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의 총점입니다. 총점. 이 총점이 90점 이상이니 뭐 80점 이상이니 그래서 이 첫 번째 사람의 총점인 옆에 K7을 이렇게 클릭해 주세요. 이 이인균 씨의 총점 82점이죠. 그럼 이 사람은 B등급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표 범위는 위에 있는 이 표, 이렇게 잡아주세요. 표를 이렇게 잡되 이 범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범위가 밑으로 따라 내려가면 안 되게 생겼죠. 그러면 이 범위는 F4, 잡자마자 F4를 눌러야 됩니다. 아까는 이름이 등록돼 있는 표라서, 아까는 그 범위가 표 자체라서 그냥 표에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썼지만 이렇게 일반 셀 범위인 경우는 표가 아닙니다. 일반 셀 범위는 여러분이 절대 참조를 안 하시면 밑에 값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밑에 채우기 했을 때 다 표가 내려가서 뭐 이런 거 참조하고 이런 거 참조하고 이러면 이제 다 엉망되기 때문에 절대 참조를 꼭 신경 쓰세요. 표 범위를 이렇게 잡고 그래야지 첫 행에서 찾을 값이 82점이면 이렇게 첫 행에서 이렇게 찾거든요.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잡으면 첫 행에서 못 찾습니다. 이렇게 잡아야지. 여기가 첫 행이 되는 거잖아요. 표의 첫 행에서 찾거든요. 그래서 이 표범위 이렇게 잡고 절대 참조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행 번호. 행 번호는 1번, 2번 중에서 몇 번으로 하시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뭐 가져올 겁니다. 82점 이거를 여기서 찾았을 때, 이건 정확하게는 못 찾겠네요. 그죠? 비슷하게 찾도록 해야 될 거고. 이렇게 찾았을 때 뭐 가져올 겁니까? 바로 B등급이다 하는 평가를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 번으로? 행 번호를? 2번으로 넣어주셔야 된다. 행번호를 2번으로 주셔야지
등급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검색할 때 어떻게 찾을까요? 정확하게 찾을까요? 비슷하게 찾을까요? 이 82점을 찾을 때, 표의 첫 행에서 찾을 때, 이거는 비슷하게 찾아야 되기 때문에 뭘 써야 될까요? 여기서. 아까 전에 정확하게 찾을 때는 펄스나 0을 썼죠? 정확하게는. 지금은 비슷하게 찾을 거면 true 또는 1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1을 주시거나 생략도 가능합니다. 1을 써보세요. 1 쓰면 true라고 나오지. 0이 펄스고 1이 true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등급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까? 아까 여기 절대 참조 안 하시면요. 표 범위 이거 달러 안 붙이잖아요. 그럼 다 에러 뜹니다. 달러를 붙이는 게 표 범위 여기 F4 눌러가지고 표 범위가 달러 붙는 게 중요했죠. Vlookup, HLOOKUP 이런 함수들은요. 실무에서도 좀 자주 이렇게 쓸 수 있는 함수들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은 함수들이니까 집에서 꼭 복습해 보시고 162페이지 Xlookup으로 가보겠습니다. Xlookup 함수 이런 문제는 또 아마 익스퍼트 시험에 나오는 그런 문제고 그래서 이 책이 좀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어소시에이트 그냥 위주로 우리는 시험을 치잖아요. 근데 익스퍼트 내용까지 워드도 그렇고 책 내용이 익스퍼트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조금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함수인데 학생조회 워크시트에서 이번에는 학생조회 워크시트로 가보시죠. C3셀에 학생 이름에 해당하는 학번을 X루거 함수를 통해서 F3셀에 표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X룩업이라는 함수는요, 표에서 찾는 게 아니고, 아까 V룩업, H룩업은 표에서 찾았지 않습니까? 근데 X룩업은 그냥 어떤 하나의 행이나 하나의 열에서 내용을 찾습니다. X룩업의 장점이 표가 아니더라도 그냥 어떤 뭐 그냥 데이터 범위, 일반 데이터 범위에서 그 내용을 찾아서 그 대응되는 위치에 다른 값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찾을 범위가 꼭 표가 아니더라도 그냥 어떤 열 하나만 딱 잡아가지고 어떤 열 하나만 딱 잡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 결과 범위도 그거에 대응되는 어떤 값을 가져와 그러면 열 하나만 딱 잡아서 주면은 그 찾을 값이 만약에 뭐 A다. 그럼 A를 찾았을 때 그 대응되는 위치에 결과 값을 이거를 가져온다. 그래서 이거에 떨어져 있는 범위를 잡더라도, 저쪽에 떨어져 있는 범위를 잡더라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대응되는 위치의 값을 떨어진 범위에서. 그러니까 꼭 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범위에서도 그 대응되는 값, 찾을 값에 대응되는 결과 범위의 값을 가져올 수 있고, X룩업은 없을 때 반환 값. 보통 아까 뭐 이상하게 나면 에러가 뜨잖아요. V룩업, H룩업은. 근데 에러 같은 거 방지하기 위해서 또 찾을 값이 없을 때 반환 값도 줄 수 있고. 이것도 일치 유형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찾을 때는 뭐 0을 쓰고 비슷하게 찾을 때는 1을 쓰고 이건 똑같고요. 그리고 검색 유형도 있는데 검색 유형은 뭐 정방향 검색으로 할 건지 역방향 검색으로 할 건지 그것까지는 잘 안 나올 것 같고 네. 그래서 정방향 검색이면 1도는 생략이고 역방향 검색이면 마이너스 1이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잘 안 쓰고 어 아무튼 여기서 이제 X룩업으로 C3셀에 C3가 학생 이름이 적혀 있는 콤보 상자네요. 콤보 상자. 근데 이 C3셀의 학생 이름의 학번을 X룩업 함수를 통해서 F3셀에 표시하고 근데 그 학번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학번이 이 워크시트에는 안 보이잖아요. 이인균의 학번이 어느 시트에 있습니까? 이인균 씨 학번을 찾으려면 여기 있는 시험 결과 워크시트에 이인균의 학번, 이거를 들고 와라는 소리인데요. 그죠? 그러면은, 이건 X룩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V룩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를 찾아내서, 여기 이름 범위에서 이인균을 찾아내서 이 학번을 들고 오려면, V룩업은 할 수가 없는 게, 표의 첫 열에서만 찾거든요. 표의 첫 열에서 찾아서 표를 이렇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V룩업 함수 쓴다면 이인균의 중간, 기말, 출석 이런 거는 가져올 수 있어도, 이쪽에, 왼쪽에 있는 것들은 가져올 수가 없거든요. V룩업 함수를 쓰면. 표의 첫 열에서 찾기 때문에. 근데 X룩업을 쓰면 여기서 발견돼도 제가 떨어진 이쪽에 있는 범위에 대응되는 값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찾을 범위를 이쪽으로 잡으면 되고 결과 범위를 이쪽으로 잡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찾을 값을 이인균 그 사람 이름을 넣어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없을 때 반응 값은 필요 없으면 생략을 하면 돼요. 뭐 이름은 항상 있을 거니까. 그리고 일치형은 정확하게 찾을 거면요. 여기는 또 생략도 가능해요. 정확하게 찾을 거면은 0을 써도 되고, 아까 펄스나 0을 써도 되고, 여기는 생략하면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찾는 걸로 잡히거든요. 검색 유형도 생략하면 되고, 정방향 검색이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 가- 학생조회에서 학번 구하는 곳에 X룩업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워크시트에 있어서 조금 헷갈릴 건데, 아무튼 F3에 와서는 X룩업 불러보시죠. 엑스룩업은 최근에 나온 함수이기 때문에 혹시 낮은 버전을 사용하고 계시면 집에서 안 나올 수 있습니다. 2021 이상 버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함수. 엑스룩업을 더블 클릭해서 바로가 열리면 함수 마법사도 불러주세요. 복잡하니까요. 컨트롤 A로. 함수 마법사를 불렀고 검색할 값은 그냥 이 사람 이름 적혀 있는 어, 여기를 클릭해야 되는데 이 클릭이 안 되잖아요. 학생 이름이. 그러면은 어, 이게 잠깐 취소해보죠. 이 콤보 상자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컨트롤 서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콤보 상자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컨트롤 서식. 수식 작성을 잠깐 취소하고, 마우스 오른쪽 컨트롤 서식에 갔을 때, 입력 범위가 G7에서부터 G49로 돼 있고, 시험 결과 워크시트에. 여기 사람 이름이 잡혀 있죠. 그래서 사람 이름이 목록으로 쭉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셀 연결이 C3으로 돼 있죠. C3. C3이 그러면 이 셀이잖아요. 해당 셀이잖아요. 콤보 상자가 들어가 있는. 그럼 이 해당 셀에 뭐가 나오는지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또 그런 어려운 문제네요. 근데 C3에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C3에 뭐가 나오는지를 그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C3에는 그냥 지금 1번 나올 것 같습니다. 왜 1번 나올 것 같다고 제가 얘기하냐면 이인균 씨가 첫 번째 사람이죠. 그래서 만약에 황영주를 선택했다면 2번이 나온다고 보면 되고요. 나 하나를 선택했다면 3번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뭔 소리냐면 C3셀은 콤보 상자에서 이 입력 범위에 그 선택한 값에 그냥 번호가 나온다. 목록 번호가 나와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일단 그 컨트롤 서식 그냥 확인하시고 제가 이게 마우스 오른쪽 눌러놨으니까 옆으로 이동할 수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함부로 이동하면 안 되는데 원래. 이렇게 이인균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황영주를 선택하면 2번이 나올 거라 했잖아요. 나 하나 씨를 선택하면 3번이 나올 거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은요. 이 콤보 상자가 실제로 셀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 셀에 이 번호가 들어가게끔, 1, 2, 3, 이 번호가 들어가게끔 연결을 시켜 놓은 거라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가 C3을 룩업 밸류로 이제 쓸 건데요. 여기 찾을 값으로.
C3을 넣을 예정이거든요. C3을 찍을 수가 없으니까 적어서, 셀 주소를 적어서 제가 넣을 예정인데, 그럼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지 찾을 값으로 지금 1, 2, 3, 4 번호가 나올 거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어, 여기서 는 X루거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F3절에 X루거 이거는 이제 익스퍼트 시험용 문제입니다. 이거는. 레벨이 다른 익스퍼트 시험용 문제예요. X루거 더블 클릭 가로 열리면 함수 마법사를 불러주세요. 그리고 검색할 값은 여기를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클릭이 안 되잖아요. C3이라고 적어주세요. 이걸 클릭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C3이라고 셀 주소를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입력. 그러면 여러분은 뭐 1번 뭐 이렇게 막 나오고 있습니까? 근데 저는 나 하나씩로 바꿔놨기 때문에 3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바뀔 거니까. 1, 2, 3, 1번도 됐다, 2번도 됐다, 3번도 됐다가 바뀔 거니까. 그리고 검색할 범위, 찾을 범위거든요. 검색할 범위가. 검색할 범위가 여기 시험 결과 워크시트로 가야 돼요. 두 번째 인수는 시험 결과 워크시트에서 어디를 잡으면 될까요? 검색할 범위를. 1, 2, 3, 4 나오는 게 뭐예요? 이인균이면 1번, 황영주면 2번, 뭐 그렇게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현재 이거잖아요. 이거. 네. 이게 지금 이인균이면 1번, 황영주면 2번, 나하나면 3번. 이게 이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찾으라고 해야겠죠? 이 값을 찾을 때. 이 값을 찾을 때 여기서 찾으라고 해야겠죠? 이거 넘버 쪽을 시험 결과 워크시트에 여기 B7에서부터 B49까지 B7에서 B49를 잡아주세요. 시험에도 범위가 제가 시험 쳤을 때도 굉장히 막 넓은 범위가 많이 나왔거든요. 120 얼마까지 내려가는 범위도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셀을 클릭을 하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쪽 방향 키를 누르는 연습을 하세요.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시험에도 첫 번째 셀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쪽 방향키를 딱 누르면 한 번에 쭉 잡히죠? 그러면 이렇게 표 2의 넘버다 이렇게 얘는 표라서 만드니까 이거 잡고 지금 표로 만들어 놨어요. 표 서식 같은 걸 줘가지고. 그래서 표라서, 어, 그냥 표2의 넘버야. 이렇게 나오고 있고. 원래 셀 주소가 나왔으면요. 절대 참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절대 참조 필요 없구나. 이건 그 절대 참조 안 해도 됩니다. 하나만 구하는 거라서. 근데 채우기 하는 상황이면 또 내려가면 안 되는 범위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신경 쓸 필요도 없죠. 그 다음에 반환할 범위는 어디를 잡으면 되겠습니까? 찾을 범위를 넘버를 잡았으면 결과적으로 뭐 가져올 건데요? 결과적으로 이 자리에는 학번을 가져올 거 아닙니까? 학번을. 그러면 반환할 범위는 바로 학번의 범위를 시험 결과 워크시트에 그 학번의 범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C7에서부터 시험 결과 워크시트 찍고 C7에서부터 C49까지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찾을 범위가 지금 넘버의 범위, 그리고 결과 범위가 학번의 범위.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열에서 찾는 겁니다. 하나의 열 또는 하나의 행. 한 열이나 한 행에서. 그럼 결과 범위도 마찬가지로 대응되는 위치에 하나의 열이나 하나의 행이 되는 것이죠. 표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X로급은. 하나의 열에서 찾아서 그 대응되는 다른 열의 값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벌써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머지는 뭐 다 생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일치하는 항목이 없을 때 반환가, 그리고 일치 모드는 생략하면 보통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로 찾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마지막에 뭐 검색 모드도 정방향 검색이면 1을 쓰고 거꾸로 역방향 검색이면 마이너스 1을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방향 검색이 되기 때문에 밑에 것들은 다 생략하는 걸로 확인해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바꿔보십시오. 뭘 바꾸냐면 여기 사람 이름을 바꿀 때마다 이렇게 사람 이름을 바꿀 때마다 그 학번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잠깐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결과 워크시트에서
시트 확인하시고, 매치 함수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몇 번째 위치에 있다. 그런 것을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찾을 값이 찾을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함수고, 사용 방법이 찾을 값, 찾을 범위, 찾는 방법, 이렇게 사용하는 함수고, 찾을 값이 찾을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라고 보면 되겠는데, N7에 그 문의 성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를 표시하십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N7에 와서 문의 성의 위치를 찾아봅시다. 이 매치 함수를 써가지고 는 매치 불러보시죠. 매치를 더블 클릭하고 바로가 열리면 함수 마법사도 불러보세요. 그럼 검색할 값은 문혜성이라고 이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문혜성을 찾을 거죠? 문혜성 적어주시고요. 찾을 범위는 그럼 어디서 찾아야 돼요? 문혜성 이거를 찾을 때 찾을 범위. 당연히 이름에서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름을 잡아야 되겠죠? 검색할 범위는 이름 범위를 쭉 잡아주세요. 표투의 이름을 싹 다 잡아주시고. 그리고 일치 유형은요, 정확하게 찾을 때 아까 V룩업에서 정확하게 찾을 때 뭐 썼어요? 아까 V룩업, H룩업 할 때 정확하게 찾는 게 뭐였죠? 얘도 정확하게 찾을 때 0입니다. 일치 유형. 0 쓰면 됩니다. 1이나 마이너스 1은 비슷하게 찾는 옵션입니다. 오름차순 정렬돼 있는 데서 비슷하게 찾을 때 1을 쓰고, 내림차순 정렬돼 있는 데서 비슷하게 찾을 때 마이너스 1을 쓰고 이런 게 있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문해성이면 문해성. 아까 뭐 장하나면 장하나. 뭐, 정확하게 찾아야 되기 때문에 0을 쓸게요. 확인해 보시죠. 문해성 씨가 일곱 번째 있다고 해요. 맞나요? 문해성이가 여기 있으니까 맞는 거 같네요. 일곱 번째가.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165페이지로 와서 또 인덱스 함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65페이지고요. 시트는 학생조의 워크시트에서 인덱스 함수도 뭐 제가 시험 쳤을 때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어, 얘도요 찾기 참조 함수고 몇 번째 행에 몇 번째 열에 위치하는 자료를 찾아오겠다. 인덱스 함수의 특징은 행과 열이 만나는 지점의 값을 교차 지점의 값을 가져올 수 있고 찾을 데이터 범위, 행 번호, 열 번호 주고 어떤 데이터 범위에서 몇 번째 행에 몇 번째 열에 위치한 자료를 가져와라 그런 함수입니다. 근데 F4셀의 학생조의 워크시트 F4에는 과목명을 학생 이름에 해당하는 과목명을 시험 결과 워크시트에서 인덱스 함수를 사용하여 표시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어, 이 시험 결과 워크시트에서 그 학생의 과목명, 그 학생, 만약에 이인균 씨면은 프로그래밍 언어죠. 프로그래밍 언어, 이거를 가져오라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인덱스 함수를 써가지고요. 근데, 어, 인덱스 함수는 찾을 데이터 범위, 행번호, 열번호인데, 아까 전에 행번호는 C3한테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C3셀한테. 왜냐면은 이인균이면 1번, 황영주면 2번, 나하나면 3번. 이게 아까 C3셀에 있었잖아요. 여기서 아시죠? 아까 전에 우리 여기에 선택하면 이인균을 선택하면 1번 나오는 거 아시죠? 뒤에 여기 1번 나오고 이게 행번호로 쓰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열 번호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서 만약에 표를 찾을 데이터 범위에서 이렇게 표를 이렇게 싹 다 표의 데이터를 다 잡잖아요. 찾을 데이터로. 그러면 열 번호는 학, 과목명 가져올 거죠. 과목명이면 열 번호가 아까 브이로그업에서 열 번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열 번호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을 데이터 범위를 만약에 이렇게 표의 데이터 범위만 잡아야 돼요. 표의 데이터 범위를 다 잡고
행 번호는 C3한테 맡기고 열 번호를 4번으로 주면 그 1, 2, 3, 4 하는 행 번호는 이제 C3이 알아서 계산을 해줄 거고 하니까 그 사람이 듣는 과목명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찾을 데이터 범위를 이렇게 다 잡는 걸로 하면 열 번호 4번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여러분이 찾을 데이터 범위를 그냥 이렇게만 잡으시잖아요. 이렇게만 잡으면요. 열 번호는 어차피 1번밖에 안 되는 것이라서 생략도 가능해지거든요. 생략을 하고 그냥 행번호만 C3으로 넣으면 끝날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하려면 찾을 데이터 범위를 그냥 여기만 딱 잡아서 열 번호는 생략할 수 있도록 어차피 이렇게만 잡으면 열 번호는 1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시험에 할 때, 요런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제가 시험 칠 때는 이런 거 안 나왔는데, 열 번호 생략할 수 있도록, 그냥 사줄 데이터 범위를 하나만 딱 그 과목명이면 과목명, 뭐, 학번이면 학번, 딱, 하나만 딱 잡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해볼까요? 는 인덱스 불러볼게요. 인덱스를 선택하고, 괄호가 열리면 함수 마법사도 불러보시죠. 근데 인덱스는 뭐라고 뜨죠? 마법사를 부르면. 뭐라고 뜨는 거 있으면 그냥 잡혀있는 걸로 하세요. 위에 걸로. 잡혀있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겁니다. 확인. 그리고 어레이 같은 경우는 어, 어레이는 아까 제가 산출 데이터 범위를 잡을 때 그냥 과목명만 잡겠다고 했잖아요. 열 번호 생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레이를 잡을 때 찾을 데이터 범위는 시험 결과 워크시트에 과목명만 잡아주실래요? 시험 결과 워크시트를 찍고 과목명만 잡아주실래요? 그래서 어, 이렇게 시험 결과에 과목명 이렇게 잡으면 표 여기 표 2 과목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행번호 1번, 2번, 3번, 4번 하는 행번호는 아까 이인균이면 1번, 황영주면 2번, 나은하면 3번, 김병준이면 4번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 C3셀에 계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C3셀에 뒤에 번호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행번호는 C3이다. 이렇게 해주면 끝납니다. C3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이 듣는 과목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C3이라고 적어주세요. C3 셀 주소를. 왜냐면 C3셀에 이인균이면 1번, 뭐 나하나면 뭐 3번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확인하시면 내가 뭐 여기에 방영주면 뭐 나하나면 뭐 이런 것을 또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고요. 166페이지로 와보시죠. 166페이지 랜드 비트윈 함수. 이거는 중요한 함수입니다. 시험 칠 때 나왔습니다. 랜드 비트윈. 이거는 이제 그 동적 함수라는 것이 계속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하는 값을 랜드 비트윈 랜드라는 말이 랜덤이라는 뜻이거든요. 랜덤 값으로 계속 랜덤한 값을 돌려준다는 뜻이잖아요. between은 뭐 사이에 이런 뜻이니까 동적 함수고 계속 임시적으로 계속 뭔가 값을 바꾼다. 엔터를 칠 때마다 값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동적 함수라는 것이. 이제 이게 시작값, 종료값 이렇게 넣어주면 시작값과 종료값 사이에 랜덤한 값을 계속 돌려준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작값을 1로 놓고 종료하는 값을 100으로 넣잖아요. 그러면 1부터 100 사이에 랜덤 수를 엔터를 칠 때마다 뭐 처음에는 99 나왔다가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뭐 88 나왔다가 뭐 76 나왔다가 막 계속 랜덤으로 그 이 범위 안에 있는 값을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시험에 나왔는데 실제로 166페이지를 보시면은 추첨 중요한 문제입니다. 추첨 내역 워크시 이게
파일이 바뀌었나요? 네. 2-1 데이터 검색 2 파일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파일을 새롭게 열어주세요. 2-1 데이터 검색 2라는 파일을 열어보시고요. 편집 사용할 수 있도록 써주시고, 여기서 그 D8에서부터 D32 추천 번호 열이 있어요. 그 추첨 네오 워크시트에서 시트 확인하시고, 여기죠. 추천 번호를 구하는 이 자리. 여기에는 1번부터 7번까지 무작위 값을, 랜덤한 값을 확인하라고. 1부터 7 사이 값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그 변동되면서 추천 번호에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딱 랜드 비트윈을 써서 시작 값을 1로 넣고 종료 값을 7로 넣으면 되겠죠. 그렇게 D8에 와서 D8에 와서는 랜드 비트윈 랜드 비트윈을 더블 클릭해서 바로가 열리면 뭐 간단하니까 바로 해도 되고 뭐 1, 뭐 7 이렇게 바로 넣어도 되고 아니면 마우스를 부르고 싶으면 마우스를 불러서 컨트롤 A 눌러서 마우스를 불러서 버튼 최저값은 최소 정수값은 1이고요. 탑 최대값은 7이고요. 이렇게 1하고 7하고 그러면 일시적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래서 랜덤 수로 돌려줄 거거든. 엔터를 칠 때마다 바뀐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예, 채우기도 해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채우기도 해보시면은 이게 바뀌었죠? 근데 또 내가 다시 더블 클릭 들어가서 다시 여기 더블 클릭 들어가서 엔터를 치잖아요. 또 바뀝니다. 또 더블 클릭해서 또 엔터를 치고 또 바뀝니다.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도 다 랜덤 값이기 때문에 저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랜드 비트윈 함수 간단하지만 시험에 꼭 나오는 함수입니다. 그다음에 또 랜드 어레이 함수로 가보겠습니다. 랜드 어레이는 아마 익스퍼트 시험에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익스퍼트 시험 쳤을 때 이거 랜드 어레이가 나왔었거든요. 랜더 어레이는 랜덤한 값을 돌려주는데 이제 이거는 어레이가 배열이란 뜻이거든요. 어떤 배열 범위, 여러 개의 셀 범위가 배열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정한 지정한 열만큼 그 랜덤한 값이 다 채워지게 돼 있어요. 행, 열, 최소값, 최대값, 정수, 유무.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까지 랜덤한 수로 채우고 싶잖아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그럼 여기 이 첫 번째 셀에 와서 행을 하나, 둘, 셋, 넷. 네 개만큼 채워주고, 열은 또 하나, 두 개만큼, 열이 두 개니까 두 개만큼 채워주고, 해가지고, 최소값을 1로 하고, 최대값을 50으로 해. 그러면 정수는 보통 생략하거나, 뭐, true라고 넣으면, 여기에 true라고 넣거나, 생략하면 정수로만 처리하겠어. 이런 말이 되고요. 펄스를 넣으면 소수점도 막 넣을 수 있는 값이 되는 거고요. 근데 1부터 50 사이에 값을 여기서 다 채워.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냥 제가 이거대로 그냥 쳐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쳐가지고, 는 랜드 어레이로. 그래서 행을 4로 하기로 했죠. 행을 4로 하고,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네 개 채운다는, 네 개의 행을 채우겠다는 말이 되는 거고, 열은 두 개로 한다 했죠. 그럼 하나, 둘, 열은 이제 여기 두 개 열로 하겠다. 그래서 아마 요만큼 채워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최소값은 1로 하고, 최대값을 50으로 하겠다. 그리고 정수로 하고 싶으면 true, 소수로 하고 싶으면 false. 근데 아마 생략을 하면 정수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략을 하는 걸로 하고, 아, 생략하면 소수 좀 나오고, true를 꼭 넣어야 되겠네. 1을 쓰면 됩니다. 생략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이거는 표시 형식이 바뀌어서 이래 보였을 뿐. 네. 표시 형식을 이렇게 하면 지금 정수로 잘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칠 때마다 이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정수는 1을 넣으시면 됩니다. true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꼭 넣어줘야 되겠네요. 처음에도 정수로 나오는 경우가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어, 뒤에 문제를 풀어볼게요. 168페이지로 가보시죠. 고객 리스트 워크시트에서 이거 시험에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의. 고객 리스트 워크시트로 가보시고 이건 익스퍼트 시험에서요. 익스퍼트 시험에서 1월, 2월, 3월열에 예상 포인트 점수를 100, 200, 300 값을 그 랜덤하게 표시하십시오. 딱 정확하게 100, 200, 300 나와야 되잖아요. 그 랜덤 포인트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 같냐면 최소값을 100으로 하고 만약에 최대값을 300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죠? 왜냐면 뭐 150도 나올 수 있는 거고, 127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뭐 259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100, 200, 300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험에도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소값을 1로 하고 최대값을 3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1, 2, 3만 나올 수 있을 거고, 뒤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요. 그러면은 100, 200, 300만 나올 수 있겠죠. 랜덤하게. 그리고 행열은 세알려야죠. 그래서 그 문제에서 1월, 2월, 3월 열에 다 해야 되니까 여기 첫 번째 셀에 고객 리스트 워크시트에 I7에 와가지고 열 개수는 몇 개가 될 것 같아요? 열은? 열은 1월, 2월, 3월까지 나와야 되니까 열이 3개죠? 3개. 행 개수를 몇 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이 지금 엄청나게 많네요. 행이. 그러면 실행부터 해서 31행까지니까 몇 개죠? 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카운트 블랭크로 한번 살려볼까요? 카운트 블랭크로 살리면 비어있는 셀의 개수가 나오거든요. 25개네요. 25개. 그러니까 원래 7부터 31까지면은 맞네요. 25개. 25개의 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우면 되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는 써가지고요.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I7에 와서 는 랜드 어레이라는 함수를 불러주십시오. 랜드 어레이를 더블 클릭하고 함수 마법사도 불러주세요. 그래서 행이 25개, 25개까지 채워줘. 열은 3개, 열은 옆에 이 1, 2, 3 이렇게 3개의 열까지 채워줘. 그리고 최소값은 1, 최대값은 3, 그리고 정수로 나오도록 아까 true, 정수는 true가 1이라고 했죠? 1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시면 1, 2, 3으로 나오잖아요. 전부 다 그죠? 채워지면서 1, 2, 3으로 나왔는데 뒤에다가 곱하기 뭐를 해야 돼요?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요. 더블 클릭 들어가서 다시 더블 클릭 들어오거나 F2 누르는 게 편집한다는 뜻입니다. 뒤에 곱하기 100을 해주셔야죠. 곱하기 100. 그래야지 100, 200, 300으로 랜덤하게 나오는 수가 되겠죠? 중요한, 이게 하여튼 익스퍼트 시험을 친다면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예, 그 다음에 필터 함수. 이 필터 함수도 아마 익스퍼트 시험 쪽에서 나오게 되는 함수인데 이런 거는 170페이지로 가보시죠. 새롭게 추가된 함수고
170페이지입니다. 고객 리스트 워크시트에서 계속 여기서 주간 주문 리스트 현황표를 참조해서 주문 개수가 있는 열만 주문 내역 확인표에 추출을 하는 수식을 입력하라고. 해당 데이터가 없는 경우는 아무것도 표시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필터를 말 그대로 필터를 하는 함수거든요. 문제에서 여기 주문 내역 확인표를 하여튼 입력하는 그런 내용을 하라고 하는데요. 주문 내역 확인표에 코드 번호, 이름, 뭐 최종 주문일, 뭐 개수 이런 게 이제 여기 다 나와야 되나 봐요. 좀 그대로 가져올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것만 내역이 있는 것만 그 주문 내역이 있는 것만 가져오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 주문 개수가 적어도 1 이상이 돼야 된다. 조건은 이 개수의 포인트를 맞추면 되겠네요. 개수가 1 이상이니, 그럼 여기에서 개수가 1보다 이상 되는 것만 필터를 해서, 그럼 이런 것들만 나오겠죠? 이런 것들만, 주문 개수가 1 이상 되는 것들, 이런 것들만 여기에 찍혀서 나오고, 나머지는 그냥 공백으로 처리를 해. 그런 식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코드 번호 구하는 자리에 는 필터를 써보겠습니다. 는 필터. 필터 함수를 더블 클릭해서 괄호가 열리면 함수 마법사도 불러보세요. 필터 함수 같은 경우는 어, 어떤 그 데이터 범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범위, 배열, 그리고 뭐 포함, 이거는 조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필터 조건, 필터링 조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필터링 조건이고, 그리고 없을 때 반환 값이죠. if empty면 없을 때 반환 값. 조건에 맞는 거 없을 때. 그럼 여기에 배열, 배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여기 최종, 그 코드 번호부터 개수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다 잡아야 돼요. 배열은 데이터 범위, 우리가 필터하고자 하는 내용, 그 필터링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데이터 범위 싹 다를 잡아야 돼서 여기 코드부터 개수까지 다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배열은 그 데이터 범위 전체 데이터 범위입니다. 전체 데이터. 그래서 여기 C7에서부터 G31까지요. C7에서부터 G31을 잡아주셔요. 그래서 여기서 필터를 해라. 여기서 내가 1 이상 되는 것만, 이런 것들만 가져와라. 네, 그런 의미로 이제 포함의 조건은, 필터링 조건은 개수가 1 이상 되니, 네, 그런 조건을 줘야 됐어요. 포함의 조건은 개수의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G7에서부터 G31까지. G31까지 이거 쭉 드래그해 잡아야 되겠네요. 중간중간에 공백이 있어가지고. 쭉 드래그해서 잡든지, 뭐 C7, G7을 찍고, Shift 눌러서 G31을 찍든지, 이렇게 잡아주시고, 거기서 크거나 같니? 뭐보다? 얘보다 주문 개수. 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걸 우리가 2로도 바꿔볼 수 있는 거고 100으로도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럼 그게 필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는 게 안 좋아요. 여기를 클릭해야지 나중에 100개 이상이니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걸 100으로 바꾸면 알아서 필터링이 된단 말입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미 필터가 되는 게 보이고 있고요. if empty 만약에 하나도 없다. 뭐 그 조건에 맞는 게 하나도 없으면 그 공백을 넣어라. 이런 말, 아무것도 그 데이터가 아예
없을 때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쌍따옴표 두 개, 큰 따옴표 두 개를 주시면 됩니다. 공백으로 처리. 확인해 보시죠. 결과적으로 잘 나오는지.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그러니까 문제에서 P3의 조건이 변경되면 다시 계산되도록 한다는 뜻이 지금 여기서 만약에 P3의 조건을 여러분이 20으로 줘보세요. 20으로 바꿔보세요. 20으로. 이를 20으로 해서 엔터를 치면 수정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딱 두 개만 나와야 된다. 네, 이 말입니다. 그게 안 먹히면 안 되는 거죠. 다시 1로 바꿔주시고요. 네, 잘 되죠. 네. 그 다음에 171페이지 솔트 바이 이것도 정렬시켜서 솔트가 영어로 정렬하다는 뜻이죠. 네, 정렬을 시키는 거는 필터링은 이렇게 감추는 거고 조건에 맞는 것만 딱 나타나게 솔트는 다 보여주면서 이제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하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는 주문 발주서 워크시트로 와보시고요. 근데 이 소트 바이도 아마 익스퍼트 시험에서 나오게 될 함수일 것 같습니다. 필터나 소트 바이 이런 것도. 주문 발주소 워크시트에 여기 C8세 주문자 적는 곳이네요. 고객 리스트 워크시트에 주문 내역 확인표 데이터의 소식을 뭐 이용해서 정렬을 하라고 그 내역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동일한 내역일 경우 최종 주문일로 오름차순 정렬합니다. 정렬 조건을 두 개를 줬네요. 그러니까 내역의 오름차순, 또 동일한 내역이면 주문일, 최종 주문일의 오름차순으로. 그래서, 어, 여기 sort by로 정렬을 해서 아무튼 고객 리스트 쪽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주문자부터 해서 주문 금액까지. 아마도 그러면은 이거를, 이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맞네요. 네. 그래서 요 데이터를 정렬을 해서 가져오고 싶은 모양입니다. 이 데이터를 그 내역의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내역의 오름차순으로, 그러니까 내역의 A, B, C, A, S, Z 순이 오름차순이죠. 그 사전순으로 정렬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A끼리 묶고 B끼리 묶고 이렇게 정렬을 해서 가져오고 다 같은 내역이면 또 최종 주문 일자에 또 오름차순이네요. 최종 주문일의 오름차순으로 정렬 조건이 하여튼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렬을 해서 쓸 모양입니다. 그래서 sort by 함수도 보면은 sort가 정렬이라는 뜻이고 전체 데이터 범위 그리고 어, 정렬 정렬 대상 정렬 대상이고 그리고 정렬 방법 정렬 대상 1 정렬 방법 또 정렬 대상 2 계속 정렬 대상이 계속 있으면 정렬 대상 2 정렬 방법 뭐 그런 식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렬 조건이 두 개가 나왔잖아요. 정렬 대상 1이 아마 여기 내역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름차순 정렬이면은 1을 쓰면 되거든요. 정렬 방법에서. 오름차순 정렬해라 하면 1을 쓰면 되니까. 그리고 정렬 대상 2가 또 어디가 되겠어요? 정렬 대상 2가 최종 주문일이 될 거고, 또 이것도 오름차순 정렬이니까 또 1을 쓰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 해보겠습니다. 주문 발주서에 주문자 구하는 자리 C8에 와서 이 함수를 불러보겠습니다. 시트 확인하시고요. 주문 발주소 그 시트에 C8에는 는 sort by를 더블 클릭하고 바로가 열리면 함수 마법사를 또
불러주실래요? 그래서 어레이는 전체 데이터 범위라고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전체 정렬해서 불러줄 데이터 범위. 그 어레이 범위는 고객 리스트에 가서 여기를 다 잡으세요. 이름부터 해가지고 개수까지. 이렇게. 고객 리스트에 O7에서부터 지금 R10, 16까지인가요? 하여튼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고객 리스트에 O7에서 R16까지입니다. 범위를 잡으셨죠? 그리고 이제 정렬 대상 1. 정렬 대상 1은 바로 고객 리스트 워크시트에 다시 오셔서 내역을 잡으세요. 고객 리스트의 내역의 범위. 바로 Q7에서부터 Q16까지입니다. 그리고 소트 그 정렬 기준, 정렬 방법은 오름차순 정렬이면 뭐라고요? 이렇게 밑에 적혀 있잖아요. 오름차순이면 1 또는 그냥 생략. 내림차순이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AS Z순으로 지금 정렬할 거면 1 또는 생략입니다. 내림차순은 거꾸로 Z에서 A순이고요. 그래서 지금 1. 그 다음에 정렬 대상 2. 같은 내역이라면 또 뭐 두 번째 정렬 조건이 최종 주문일의 오름차순이냐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렬 대상 2는 또 고객 리스트 워크시트의 최종 주문일 여기 최종 주문일을 또 잡아주고 여기도 오름차순 이전 날짜에서 최근 날짜로 오름차순 정렬할 거면 1을 쓰면 됩니다. 네, 확인. 정렬 조건도 계속 추가할 수 있는 거죠. 3, 4, 5 계속 추가할 수 있는 겁니다. 확인하면 잘 정렬이 돼서 그렇게 나아졌나요? 네, 잘 나왔네요. 같은 그 내역에 또 같은 그 A 세트 안에서는 또 날짜 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토바이까지 해서 이런 함수들을 알아봤고, 필터하고 정렬하는 것까지 해봤고, 이제 174페이지로 와보세요. 날짜 및 시간 함수 나오고 있어요. 174페이지에 또 필요한 파일을 열어보면, 날짜 및 시간 함수라는 파일이 필요합니다. 챕터 3의 날짜 및 시간 함수 열어보시고요. 편집 사용할 수 있도록 써주시고. 날짜 및 시간 함수는 뭐 간단한 함수들이 많이 있는데, 시험에서 today 함수가 나왔었거든요. 제가 시험 칠 때. 가로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함수예요. now, today, 뭐 이런 함수들이 가로 안에 아무것도 필요 없는 함수들인데, today는 현재 날짜를 돌려주는 함수입니다. 가로 안에 뭐가 필요가 없어도 가로는 생략하면 안 돼요. 모든 함수는 괄호가 다 따라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today는 시스템의 현재 날짜, 오늘 날짜가 나오겠죠. 그리고 now 함수가 있는데요. now 함수는 날짜의 시간까지 돌려준 함수입니다. 날짜의 시간. 먼저 174페이지 now 함수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추가 기한서 워크시트에서 시트 확인해 주시고요. J19셀에는 J19 보고서 출력 일시 구하는 자리죠. 내가
선택한 셀이 셀 주소가 헷갈리면 이름 상자를 꼭 확인하십시오. J19가 맞는지 클릭을 해놓고 이름 상자 확인하시고 여기에 는 now 한번 써보실래요? 가로 안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도 가로는 따라 붙어야 된다. 는 쓰고 now를 더블 클릭해서 가로가 열리면 그냥 엔터 하시면 됩니다. 가로가 열렸을 때 그대로 엔터를 치시면 현재 날짜 N 시간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175페이지 today가 중요합니다. today 함수는 시험에서 쓰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직원 현황 워크시트의 L2 셀에 today 함수를 사용하여 오늘 날짜를 표시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직원 현황 워크시트로 오시고요. 최종 업데이트 구하는 자리가 있죠? L2 셀에 와가지고 는 today를 써야 돼요. 는 today를 더블 클릭해서 가로가 열리면 그대로 엔터 하시면 됩니다. 내일 되면 내일 날짜고 계속 바뀌게 됩니다. 이 시스템에 이 날짜를 가져오는 것이고. 그리고 176페이지로 와보시고요. 이어, 먼스, 데이 뭐 이런 함수들 보이고 있네요. 이어 함수 같은 경우는 연도가 추출되는 함수입니다. 날짜에서 연도를 추출한다. 그러니까 이어 함수는 날짜에서 연도가 나오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근속 연수 휴가 기한서 워크시트 시트 확인하시고요. 근속 연수를 구하는 곳이에요. 근속 연수는 G10에서 G14 영역의 이어 함수를 사용해서 입사일과 기준 연도를 참조해서 근속 연수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입력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일이 2026년도라고 이렇게 잡혀 있네요. 그죠? 2026년도. 이거 마이너스 이 사람의 입사 연도를 이어로 추출을 해서 몇 년 동안 일했는지. 그러니까 빼주면 되잖아요. 2015년도에 입사했으면 11년 근무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2026 빼기 2015로 해가지고 근속 연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식으로 는 해가지고 얘 찍어주고 이어 함수 써가지고 연도를 추출해서 마이너스로 빼주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는을 먼저 쓰고 그리고 여기를 기준 연도를 클릭하세요. D5.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D5는 밑으로 채우기 할 건데 따라 내려가게 생겼죠?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절대 참조. F4. 절대 참조가 중요할 것 같고, 마이너스 빼기 2열. 2열을 또 더블 클릭해서 괄호가 열린다면, 괄호 안에는 옆에 입사 연도를 찍어야 되는데 안 찍히죠. 겹쳐져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위에 셀을 클릭하고 아래쪽 방향키. 위에 셀을 클릭해서 아래쪽 방향키로 움직이시면 돼요. 방향키. 근처에 셀을 찍어서 아래쪽 위쪽 이제 방향키로 움직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F10이 들어가야 됩니다. F10이 지금 현재 이 사람의 그 입사 날짜거든요. 그래서 연도만 추출하려고. 괄호 닫고 끝내면 되겠네요. 엔터 하시든지. 그러면 근속 연수가 이렇게 나온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게 날짜 형식으로 표시 형식을 착각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날짜를 구한 게 아니죠. 그 홈탭의 표시 형식을 날짜가 아닌 일반이나 숫자로 바꿔보세요. 이게 표시 형식이 날짜 형식으로 착각하고 있어서 이렇게 나온 거지. 일반이나 숫자로 바꿔보신다면 11년 근무한 거 맞죠? 그리고 채우기를 했을 때 또 뭐 14년 근무했다. 뭐 7년 근무했다. 이게 잘 나와야 됩니다. 채우기를 했을 때.
이렇게 이어 함수를 써가지고 우리가 날짜에서 연도를 추출을 한 것이죠. 네. 이 날짜에서 연도가 2015년도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뒤에 178페이지로 가보시죠. 178페이지에 데이트 함수는 이거는 시험에서 뭐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시험 칠 때는 날짜의 연, 월, 일을 합쳐서 그냥 날짜로 돌려주는 함수입니다. 연, 월, 일을 따로따로 넣었을 때 날짜로 변환해주는 함수. 네, 그렇기 때문에 직원 현황 워크시트에서 연, 월, 일이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이거를 그냥 다시 날짜로 합치고 싶을 때, 하나의 날짜로 만들어주고 싶을 때 쓰는 함수인데, L열에, L열이면 이쪽이죠? 이쪽에다가, 연도는 2025년도로 해가지고, 개인정보를, 그 I열의 월과 J열의 일을 2025년도로 해가지고, L열에다가 2025년도 생일이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걸 표시하라고 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연도에는 2025를 우리가 직접 적어주면 되고, 그죠? 2025를 직접 적고, 월에는 그냥 이걸 넣어주고, 일에는 이걸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2020년도, 2025년도 생일로 바뀌겠죠? 그렇게 데이트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직원 하나 워크시트에 L6에 와가지고, 는 데이트 써보시죠. 데이트를 더블 클릭하고, 가로가 열리면 또 함수 마우스 불러보시고, 컨트롤 A. 그래서 이어는 2025, 2025를 적어주시면 되겠고, month에는 그냥 이 첫 번째 사람의 월, 개인정보의 그 주민등록번호의 월, I6를 찍어주고, day도 그 옆에 있는 J6를 찍어주면 돼요. 월은 I6, day, 일은 J6,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2025년도 날짜의 생일로 바뀌게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서 채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위크데이 함수. 위크데이 함수는 중요한 함수입니다. 네. 이 위크데이는 날짜의 요일을 계산해 주는 함수인데, 어, 원래 위크데이의 특징이요. 일요일이면 1번, 토요일이면 7번 이렇게 나오는 게 기본 그 타입인데, 현재 이 문제가 보니까 위크데이는 날짜의 요일 코드를 돌려준 함수입니다. 날짜에서 요일 코드를 계산. 보통 숫자 1에서 7이 나오는데요. 요일 코드를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기본적으로 1번 옵션으로 그 리턴 타입이라고 하는데 리턴 타입을 1번으로 하면 일요일이 1번에서부터 토요일이 7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한번 해보시죠. 여기서 그러니까 는 위크데이를 쓴 다음에 는 바로 옆에 가가지고 위크데이를 더블 클릭해서 옆에 있는 날짜를 그냥 찍어주기만 하면 위크데이는 뭐 마법사를 불러도 되지만 날짜만 보통 거의 넣고 그 뒤에 이제 컴마를 딱 찍어 봐봐요. 날짜를 이거 하나 딱 찍어주고 뒤에 컴마를 찍으면 더 알아보기 좀 쉽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마우스 아직 안 쓰고 그냥 날짜 하나 찍어주고 요일을 반환시킬 날짜를 찍어주고 컴마를 딱 찍어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본 타입이 일요일이 1번에서부터 토요일이 7번 타입인데 지금 위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바로 위에 월요일이 1번에서 일요일이 7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적혀 있죠, 지금. 바로 이 식 위에 이게 적혀 있으니까 이건 그럼 몇 번 타입으로 해야지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월요일이 1번 되는 게 몇 번 타입입니까?
바로 밑에 있는 2번 타입으로 해야지 이거대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컴마 이후에 2번 타입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타입을 더블 클릭, 엔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채우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건 월요일 1번 나오는 그런 타입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엑셀이 하여튼 날짜도 그렇고 이렇게 요일도 그렇고 전부 다 숫자로 계산하거든요. 숫자로 1, 2, 3, 4, 5, 6, 7. 우리처럼 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아니고 숫자로 숫자 값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 요일을 이렇게 돌려줄 때도 이렇게 숫자로 반환시켜 주는데 기본적으로 1번 타입으로 하면 일요일이 1번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2번 타입으로 해서 이렇게 월요일이 1번 나오는 타입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건을 줄 때 내가 주말을 찾는다면 주말을 찾고 싶으면 6번이 토요일이고 7번이 일요일인 거잖아요. 6 이상이 되는 게 주말인 겁니다. 조건부 서식이나 이런 데서 조건을 준다. 그러면 이 값에서 6 이상인 거 찾아봐. 그럼 그게 주말을 찾으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조건을 줘서 값을 비교하거나 그럴 때 요일을 하게 찾을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뭐, 그 뒤에 다른 함수들은 시험에서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타임이나 뭐 hour, minute, second이나 이런 것도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함수 부분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